네, 마포구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과 함께 동물 학대 논란과 관련한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이 현행 동물보호법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제 목을 매다는 등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처벌이 좀 강화된 건데요.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처벌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마포구 사건처럼 이렇게 보란 듯이 범죄가 대담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처벌이 되게 약하고 또는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경찰청 통계를 먼저 살펴보면 그 2015년부터 17년에 그 3년 동안 이제 경찰이 수사한 동물 학대 범죄가 총 575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처벌된 거는 70건에 불과하고요. 그 70건 중에 68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그 다음에 2건은 이제 벌금형이 아니니까 징역형인데 둘 다 집행유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5년부터 2017년간 3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제로 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 갔다는 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한 게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해도 실제로 구속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례로 실제로 이제 처벌이 이렇게 약한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실제로 잔혹한 범죄 중에 알려져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에 그 이웃집에서 기르고 있던 리트리버 반려견이잖아요. 그 되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가서 탕제원에 넘겨서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 강아지가 키우던 그 이웃집의 식구인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개소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게 그 처벌이 경미하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91년 그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이번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지난해 그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과 그다음에 망원동 토순이 사건 이 경우는 이제 이 반려견과 사실은 그 고양이죠.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드디어 이제 실형 선고를 한 사건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약하다.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물보호법 규정이 마련은 돼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처벌이 이렇게 약한 걸까요? 이제 처벌이 약한 문제도 있고 또는 처벌을 피해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이제 주로 8조 1항이 문제가 되는데 8조 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이제 범죄의 구성 요건인데 그럼 이러한 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개별적으로 다르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잔인한 방법에 대해서 목을 매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었는데 반면에 이 개도살장에서의 이제 그런 도살 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살법이라고 해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 이거 지금 솔직히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어서 이렇게 개 도살장에서의 제가 봤을 땐 좀 잔인하거든요. 이러한 잔인한 방법이 법원이 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러한 좀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니까 정말 범죄가 일어난 건수에 비해서는 사실 정말 실형으로까지 간 거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좀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나요?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어요. 원래는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원래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네. 어쨌든 징역이 1년 더 상향되었고 네. 벌금의 한도도 1,000만 원 더 증액되었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처벌이 어떤 법정형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원도 기존에는 대부분의 어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 좀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지금? 해외는 우리보다 처벌의 어떤 수위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7천만 원. 그러니까 그 징역형의 어떤 그 최고형이 되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벌금형 같은 경우도 5억 원이 넘는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어서 네. 대단히 미국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최대 5년형이에요. 역시 네.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높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정형 최고형이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사람에게 실형,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이런 논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어떤 형량이 그렇게 낮다고는 보지 않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게 어쨌든 법정 최고형은 3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것이 하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이제 망원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단히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는데 처벌이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빨리 좀 양형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동물의 어떤 그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반려견, 반려묘 또는 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잔인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법률에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을 좀 도입을 해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뭔가 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기면 좀 강력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